지금은 인싸들이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을 떠와가지고 어때 이쁘지 이러고 있습니다. 이젠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세상이에요. 지금 이게 원래 인권이 없었다고. 오늘의 컨텐츠는 오타쿠와 일반인은 어떻게 나누어지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먼저 보도록 가자. 개드립이라는 사이트에 올라온 사진인데 무슨 차인가? 라는 그 본질적인 질문을 좀 하게 됐더랬죠. 봐도 씹덕소리 안 드는 애니 10가지를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원펀맨, 스파이 패밀리. 야 근데 최애의 아이는 그래 뭐 최애의 아이. 근데 최애의 아이 일반인들이 보나? 귀멸의 칼날 이거 뭐 인정이죠. 체인소맨, 엣지러너, 조조의 기묘함 뭐. 자, 진격의 거인 뭐 진격의 거인 인정이죠. 나 혼자만 레벨업? 주술회전 한 10개 중에 한 2개는 좀 뭔가 이상하긴 한데 뭐 그렇다고 칩시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도 그래 뭐 이 정도면 오타쿠까지는 아니지 이런 느낌이 들긴 하잖아요. 그러면은 다음 글 한번 봅시다. 안씹덕이라는 함정에 빠지기 쉬운 위험한 애니 10개. 치하야 후루.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 씹덕 아니지 않아? 라고 하지만 사실은 씹덕인 애니들입니다. 자, 대놓고 씹덕이죠. 치하야 후루, 나츠메 우인장, 불멸의 그대에게, 켄간 아슈라 씹덕이죠. 카케쿠루이 이것도 뭔가 인싸들한테 먹힐 것 같았지만 결국 씹덕이죠. 이건 뭐죠? 오드택시. 근데 타카키양 씹덕이냐? 아니 그 뭐야 그럼 그 카구야 씹덕이냐? 카구야 예전에 춤추는 거 인싸들한테 먹혔잖아. 진짜 모름. 예전에 그 누가 카구야 그 분홍색 머리 나와서 춤추는 거 그거 먹혔잖아. 메이드 인 어비스. 페이트 제로는 그냥 대놓고 씹덕인데 이거 왜 넣었지? 자, 쓱 보고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씨발 나눠지는 기준이 뭐지? 대충은 알겠는데 근데 정확히 뭘로 나누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뭔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내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유명하면 빅씹덕 애니입니다. 물론 유명화된 이유가 있죠. 하지만 일단 들어보십시오. 빅히트 친 애니메이션 코난, 원피스, 스파이 패밀리, 귀멸의 칼날. 얘네는 절대로 씹덕물 취급을 받지 않죠. 얘네는 오히려 인싸들도 준대 많이 보죠. 실제로. 심지어 귀만즈라는 인싸들은 나 애니메이션 봐, 나 귀칼 봐, 이지랄하죠. 좀 이런 말하면 좀 그런데 미국 사회에서 인종차별을 안 한다는 뉘앙스로 나도 흑인 친구 있어, 이름은 딕이야, 이런 식으로 아니 너 씹덕 아니다 연화를 할 수 없게 인싸들이 미리 선전포고를 하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얘네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야 이 씹덕 새끼야라는 말이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얘네들은 근본적으로 존나게 성공한 애니메이션들이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뭐 씹덕이라고 할 수가 없죠. 왜냐면은 이미 반열에 올랐기 때문에. 왜 이런 빅히트 작품들이 예전보다 많아졌냐고 생각했더니 근본적으로 넷플릭스의 등장, 유튜브의 강세가 오타쿠들의 비중을 늘렸어요. 확실하게. 왜냐면은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오타쿠는 정말로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진짜 그냥 그러니까 지금이랑 인권 자체가 아예 달랐어요. 아예. 옛날에는 그냥 원납을 빼고 나머지 보면 그냥 개 씹덕 새끼였음. 근데 지금은 어때? 나 뭐 귀칼 봐, 나 뭐 봐. 그래? 뭐 그래? 그거 재밌다더라. 이런 얘기까지 들려요. 심지어 물론 갑자기 중간에 나 그 몬스터 아가씨 봐, 뭐야 이 씹덕 새끼는,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지금도 배척받긴 합니다. 배척받긴 해요. 근데 최근 몇 년간 제가 체감했을 때는 진격의 거인 이후로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왜냐면 진격의 거인이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빅히트를 쳐가지고 원나블 이후로 나온 빅히트 친 애니가 뭘까를 생각했을 때는 진격의 거인이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 진격의 거인이 이 물꼬를 좀 튼 것 같다, 내 생각에는. 뭐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오타쿠의 파이가 넓어진 게 아닐까? 지금 아이유 누님이 이렇게 씹덕티 옛날엔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왜냐면 화성인 바이러스에서 페이트 짱이 자신의 여친이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나와가지고 조리돌림이 당했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지금은 인싸들이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을 떠와가지고 어때 이쁘지 이러고 있습니다. 이젠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세상이에요. 지금 이게 원래 인권이 없었다고. 우리는 원래 쥐였어요. 쥐 스케이븐 같이 살던 애들이었어요. 예? 아니 그럼 잉매나 왜 옛날보다 많아진 게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지만 재밌어서 그렇다, 요즘 애니들이 작화들이 괜찮아서 그렇다, 아니에요.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이거밖에 없어요. 애초에 일본 애니메이션 산업이 넷플릭스랑 유튜브, OTT 산업들 때문에 애초에 파이 자체가 준내 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이때 중학생 때에 비해서 2배 이상이 커졌어요. 애초에 파이, 그러니까 산업 규모 자체가 2배 이상이 커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도 단순 계산으로 2배가 많아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진입장벽도 낮아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더 어떻게 불러들일까 하는 애니메이션도 더 많아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오타쿠들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유입이 쉬워진 이유는 결국은 일본의 애니메이션 산업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가장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씹덕 애니가 아닌 애들은 왜 유명해야 될까요? 왜 유명한 것들만 씹덕 애니가 아닌 걸로 취급이 될까요? 씹덕 애니들 중에서도 안 유명해도 분명한 명작들은 있어요. 코드기어스 물론 유명하지만 씹덕들 사이에서만 이제 인지도가 있죠. 뭐 슈타인즈 게이트, 여러분들이 반박을 할 수 없는 그런 미친 명작들이 분명하게 있단 말이에요. 자, 일단 왜 유명할까? 첫째, 순수 재미가 질입니다. 저는 진격의거인 안 좋아합니다. 두 번째,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르, 표현 방법, 말투랑 뉘앙스의 허용 범위가 일반인들이 수용 가능한 범위에 있어요. 적당히 오그라드는 범위 안에 있습니다. 이게 정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에 반해 씹덕애니는 어떨까요? 트로브를 예로 들어볼까요? 주인공이 넘어지면 여주인공 브라자를 붙잡습니다. 진짜예요. 브라자를 붙잡기만 하는 게 아니라 벗겨요. 코를 박으면 팬티로 박아요. 말투가 라는 말투를 진짜로 씁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이 일반인들에게 너무나도 큰 진입장벽으로 다가온다.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빅히트 친 스파이 패밀리의 요르 포저가 씹덕들이 좋아하는 제트컵에다가 하와바체를 쓴다고 했으면 과연 사람들이 스파이 패밀리를 봤을까요? 만약에 그 스파이 패밀리 감독 중에 안 돼, 이건 일본의 정신이야 하고서 씹덕물을 전부 다 때려 박았다면 시즌2에서 그럼 스파이 패밀리가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전혀 never. 제가 고등학교 때 봤던 애니인데 마요치키라는 애니입니다. 작중에 이 여자애가 남장으로 하고 여자인 걸 들키는 장면인데 남자애가 발이 걸려서 넘어지는 와중에 가슴을 만집니다. 일반인이면은 꺼요. 아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꺼요. 근데 씹덕들은 어쩌죠? 야씨! 거래다사! 우리는 이걸 보려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보려고 보는 거예요. 이걸 결국에는 포용 가능한 스토리랑 표현 방법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재미가 있기 전에 가장 기본적으로. 엣지러너를 한번 볼까요? 엣지러너는 일단 트리거라는 회사에서 만든, 트리거가 씹덕 대표 회사죠. 근데 스토리, 캐릭터성, 사람들에게 이질감이 없이 다가와서 일반 사람들도 명작으로 뽑는 사람이 실제로 많습니다. 근데 자, 뭐가 억제기 역할을 할까요? 아까도 말했듯이 슈타인즈 게이트는 오타쿠들이 인정하는 명작이에요. 근데 일반인들은 절대 볼 수가 없어요. 왠 줄 아세요? 님들이 일반인인데 슈타인즈 게이트가 재밌대서 봤어. 근데 1화부터 오카베가 크리스가 찼다, 다루가 또 누가 뭐 페이리스가 냥냥 이거를 5분나 보잖아? 이런 하면서 무조건 끕니다. 뭐가 재밌다는 건지도 몰라요. 애초에 스토리가 지린다고 해도 미식가들만, 그 맛을 아는 사람들만 먹을 수 있는 구조가 완성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항마력이 없으면 볼 수가 없어요. 명작이라고 해도. 그 진입장벽이 만들어낸 게 너무나도 크다. 결국 가장 큰 차이는 오그라듦의 수용 가능 여부입니다. 왜 일반인들은 애니메이션을 결국엔 애니메이션 취급을 하는가? 왜 절대로 메인스트림으로 올라올 수가 없는가? 라고 생각했을 때 이게 사실 제일 크거든. 예를 들어서 드라마에서 오그라드는 대사를 해도 실제로 사람이 말을 하면은 왜 저래? 이러는데 애니메이션에서 찼다 언니짱! 이러면은 어우가 아니라 아이 씨발 모니터를 그냥 부셔버릴 수가 있죠. 강도와 농도가 너무나도 세요. 왜냐하면 애니메이션은 인간의 욕망을 가장 뿌리 깊게 표현한 매체이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엥? 잉맨님, 옛날에는 오그라들지 않는 명작들 준내 많았는데 지금이 씹덕들의 시대라서 그런 거 아닌가요? 왜 옛날 것들은 각광받지를 못하죠? 할 수 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얘네는 제 생각에도 시대를 잘못 만난 작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분명히 뭐 90년대부터 00년대까지 명작들 준내 많은데 그치, 이제는 올드에서 좀 못 봐. 그림체가 너무 그러고. 제 생각에는 요즘 그 넷플릭스 일본에서 아톰 리메이크라든지 그런 걸 시도하는 이유가, 내 생각에도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 분명히 이거는 클래식하고 먹힌다. 그러니까 리메이크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아톰이 그렇게까지 성공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좀 리메이크를 할 거면은 요즘에 맞는 것만 리메이크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다고 에반게리온 리메이크 하라는 건 아닙니다. 필요 없어요, 에반게리온. 그러면은 씹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견뎌야 돼요. 가장 처음만 넘으면, 문지방만 넘으면 그곳이 바로 바다입니다. 여기가 바다야. 실제로 저는 제일 처음 봤던 애니메이션이 내 여동생이 이렇게 귀여울 리가 없어였습니다. 처음 봤을 때 정말 보기 싫었어요. 근데 보면 볼수록 죽이고 싶은 느낌 때는 오히려 보고 싶은 거야. 죽이고 싶네 하면서 다음화를 이거를 견디면 그 다음부터 쑥쑥 들어오는 거야. 쑥쑥. 그러니까 오타쿠가 되고 싶으면 견뎌라. 견디면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근데 그게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왜? 결국은 그 나라의 특수한 음식 이런 걸 이해하려면 결국은 그걸 맛보고
체득해야 되거든. 그래서 결국은 견디는 게 선행이 돼야 돼. 자, 결론은 확실히 예전보다는 애니메이션의 인기가 확실하게 많아졌습니다. 이거는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인식이 너무 좋아졌어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애니메이션의 그런 진입 장벽의 한계 때문에 지금 이 상태라면 메인스트림에는 아마 영원히 못 올라가지 않을까. 결국 포용되려면 뭐 지브리처럼 자기들만의 색깔을 딱 해가지고 기존 일본 십덕물의 루트를 좀 비껴가든지 뭐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마치 힙합이 다시 홍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애니메이션도 삐끗하면은 오타쿠들의 폼속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경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요즘 근데 일본 애니메이션 폼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제2의 프리랜이나 뭐 그런 것들 기대해봅니다. 그러면은 잉맨님 아직 십덕이 아닌 애들한테 추천해줄 수 있는 애니를 추천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좀 힘들긴 하지만 제가 이렇게 뽑아왔어요. 근데 전부 다 빡센 거예요. 왜 제가 일부러 완전 대놓고 막 귀멸의 칼라 이런 거 안 했냐면 너무 식상하고 제가 그런 걸 싫어하고 그거는 십덕이라고 할 수 없어. 귀멸의 칼라를 본다고 십덕이라고 할 수는 없어. 근데 장송의 프리를 본다? 그럼 십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적당한 경계선에 있는 것들을 가져왔습니다. 장송의 프리렌, 코드기어스, 리라이프 이거 재밌습니다. 리라이프 내 이야기, 뭐 사이버펑크 뭐 이런 식으로 추천하면은 한 10명 추천하면은 1명, 2명 정도는 오타쿠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잘 포교를 하시기 바랍니다. 옛날보다는 오타쿠 인권이 좋아졌다 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사실은.